대단히 감사합니다. 본격 저가형 C급 방송 상계동 만수르TV. 오늘은 개저씨 EBS 8번째 시간 공수처 특집 되겠습니다. 저번에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한다고 생시오더를 하더니 역시 공수처도 연말에 또 난리들을 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. 그냥 조용히 가는 법이 없죠. 한국당 애들은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의원직 총사퇴한다고 쇼도를 해대고, 공수처는 위헌이네 뭐네 뭐 또 시비리 거기기도 하고, 반대편에서는 뭐 눈물이 핑 도네 뭐 역사적 순간이네 이러면서 좋아하고 뭐 난리들입니다. 사실 계저씨들 중에는 공수처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.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랍니다. 이거 한다는 소리 나온 지도 한 십수년 됐을 거예요. 옛날에 이 얘기할 때는 고비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요새 그냥 다 공수처라고 부르죠.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,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국민들 중에 공수처 근처에는 가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? 사람들 먹고 사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난리들인가 궁금하죠.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긴 한데 한번 교육방송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왜 저 난리들인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 정경건업 자법 종교 유착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. 여태까지 그냥 유착돼 있다고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얘기를 안 했죠. 이게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. 팀 플레이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세트로. 이른바 해쳐먹음의 메커니즘이죠. 당연히 한 가지 패턴으로 하지는 않지만 고전적인 샘플을 하나 볼게요. 옛날 이명박 때 했던 4대강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. 일단 정치 쪽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관료들을 움직이는 거죠. 정부랑 공공기관의 인사권이 있으니까. 그럼 이 관료들이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 쪽에 유리하게 뭐 정책을 만든다던가 뭐 국책 사업 같은 걸 막 벌리는 거예요. 국가 재정으로. 그럼 경제 쪽, 기업 쪽에서 이제 이걸 발판으로 예산을 따먹든지 뭐 시장에서 뭐 독점 같은 거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먹고 그러는 거죠. 근데 이거 하려면은 종교, 언론 쪽에서 서포트가 돼야 돼요. 특히나 이제 얘네들한테 여기한테 털리는 국민들이 털리는 줄도 모르게,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게 선동하고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거. 또 여기서 잘해줘야지 또 정치 쪽에서 이 선거에서 계속 정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중요하죠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법. 요렇게 헤쳐먹는 게 당연히 각종 불법 탈법들이 있겠죠. 그런 거 하다가 작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안심하고 마음껏 해먹을 수가 있잖아요.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사법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잡아갈 걸 안 잡아가게 해주는 게 검찰. 잡혀가도 크게 작살 안 나도록 해주는 게 법원. 이렇게 볼 수 있죠. 축구로 치면은 이 경제가 이제 골 넣는 공격수고, 정치 관료, 이쪽에 이제 볼 배급하는 미드필더, 이 종교 언론, 이쪽에 이제 그 수비수랑 응원단 쪽, 그 사법이 이제 골키퍼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. 뭐 이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건 알아서들 먹을 건데,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누가 짱이에요? 옛날에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뭐 이런 군사정권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 정치 쪽이 짱이었죠. 근데 그렇게 한참 헤쳐먹다가 IMF로 나라를 한번 말아먹은 다음에는 경제 쪽, 재벌 이런 데가 이제 우위에 섰다고들 얘기를 하죠.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태까지 이제 이 유착골을 크게 하나로 설명했는데,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. 현미경으로 보면 막 이렇게 세포들 이거 보이는 것처럼, 이 안에 각 분야에 각 지역에 다 있겠죠. 규모도 다르고 뭐 수법도 뭐 무궁무진하고. 하여튼 열심히들 살아요. 뭐 당연히 뭐 이쪽 사람들 100%가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. 이런 유착골에서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죠. 안 들어갔는지 뭐 못 들어갔는지 모르는데, 들어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. 어쨌든 뭐 이런 유착골이 분명히 있다.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정치 쪽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자유한국당 계열하고 더불어민주당 계열이죠.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인데다가 뭐 소선거구제,
승자 독식 게임이라서 구조상 크게 양쪽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. 뭐 전통적으로 한 수십 년 동안 이제 자한당 계열이 우세였죠. 뭐 우세라기보다는 뭐 그냥 단독 플레이지. 개발 독재 시대에서 시작된 거니까. 옛날 박정희 때 공화당부터 해가지고 민정당, 민자당, 한나라당 때까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유착고리 팀 중에 딱 하나를 이제 국가 대표로 골라라. 그러면 이제 자한당 쪽 팀이 이제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실제로 여기가 계속 정권을 먹었던 거고, 국회의원이 되든지 뭐 판검사가 되든지 뭐 고위 공무원이 되든지 간에 이제 그냥 이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, 이른바 이제 출세를 하고 싶으면은 이쪽 팀으로 들어가서 복무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공식 같은 거였죠.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한나라당 때까지 신나 해먹다가 이제 IMF 한번 나를 말아먹은 뒤에 이제 얘네들과 유일하게 이제 붙을 수 있는 팀이 나온 거예요. 민주당 팀. 이쪽으로 권력이 한번 갔죠. 그게 이제 DJ 노무현 시절이었던 거고. 근데 이때는 이제 이쪽 얘들 가만히 있진 않았죠. 뭐 정치, 뭐 언론, 종교, 사법 뭐 할 거 없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가지고 저 한번 날렸어. 다시 찾아왔죠 정권을. 이명박근혜 시대가 왔죠. 그 웬걸? 또 신나게 헤쳐먹다가 또 탄핵을 당했네? 다시 여기로 온 상태인 거예요. 현재 스코어. 근데 이게 공수처랑 무슨 상관이냐. 이걸 얘네들의 이제 권력 투쟁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사법 쪽이 골키퍼라고 했지만 검찰은 약간 얘가 달라요. 이게 그냥 팀 내에서는 골키퍼 역할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팀들끼리 싸울 때에는 이게 총칼 같은 무기가 되거든. 건수 잡아서 상대편 주요 선수들을 이렇게 잡아 넣을 수가 있으니까.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쪽 자한당 쪽 팀에서 검찰을 쓰는 방법이었다고 보면 되고, 이 효과를 봤죠. 그리고 전통적으로 출세하려면 이제 자한당 쪽 이 팀에 붙었어야 되니까 검찰 뭐 요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애들은 지금도 이쪽 팀인 거예요.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에는 이제 이쪽 전력이 약한 거지. 어디 인권 변호사니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총칼로 쓸 수 있는 전력이 없는 거예요. 얘가 이제 둘 다 똑같이 헤쳐먹자는 세력이라고 봤을 적에 이 사법 쪽은 이제 헤쳐먹은 메커니즘상이 꼭 필요한데 이쪽 전력이 약하면은 지역에서 조금씩 해먹는 건 몰라도 중앙에서 크게 해먹기는 힘들어요. 거기다 이제 여기가 약하면 이제 해먹는 걸 많이 못 해먹는 걸 떠나서 작살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. 지금 구조가 이제 검찰이 권력이 너무 세서 한 번 맞으면 뭐 대책 없이 당하게 되겠거든.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. 아무튼 근데 이제 정권은 여기가 잡았잖아요. 현재 스코어. 해먹으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잡았을 때 많이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착고리가 확실해야 돼요. 아니 정치 관료는 지금 잡은 거고 뭐 경제 쪽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종교 언론 쪽은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이 있어. 근데 이게 사법 쪽에 자꾸 걸린다는 말이죠. 그래서 이쪽 민주당 팀 이제 사법 사이드에 이제 전력 보강을 위한 게 공수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쪽들 검찰 권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마음껏 이제 공격을 못하게 방패를 치는 거예요. 이렇게 이쪽 애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해보고서 얼마나 뭐 이것저것 저질렀겠어요. 뭐 털만 나온다고 보는 거지. 사실 뭐 바로 털 것도 없어요. 그냥 털 수도 있다 라는 이 가능성만 가지고서도 이제 견제가 되는 거죠. 자기네 쪽 함부로 못 때리게. 결론은 공수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나온 거다 이겁니다. 무슨 사법개혁이 어쩌고 뭐 독재네 위헌이네 이러는 것 뭐 먹고 사니자 입장에서 보면 다 헛소리예요. 이게 국민들 밥 먹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겠어요. 얘네들 해먹는 판에서 누가 해먹느냐랑 상관이 있는 거죠. 공수표다. 물론 이건 이제 얘네들 사이의 권력 투쟁 뭐 이권 투쟁 관점에서 본 거고 뭐 다른 관점에서 또 볼 수도 있어요. 검찰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놈이 정권을 잡든 간에 우리가 키왕짱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. 검찰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뭐
검찰 전체는 아니고 뭐 출세한 엘리트 검찰들과 뭐 그 하위 세력들이라고 봐야 될 건데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지금 뭐 이 아저씨가 이제 그중 대표 선수 같긴 해요. 밑에 뭐 누가 또 있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뭐 아무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기왕짱인데 우리 위에 뭘 만들어서 막 우리를 조사한다 그러네? 그럼 그놈이 누구야? 이쪽 팀의 이 선수 입만 열면 검찰개혁 어쩌고 하면서 막 공수처 만든다고 하는 놈. 저놈 이제 털어서 작살 내라가 되면서 이제 벌어진 게 조국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이 사람이 아무 죄 없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아저씨도 막 털어보니까 이상한 놈 이건 맞아. 그래도 그게 뭐 저번 여름 때처럼 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 일은 아닌데 여기도 그렇고 그냥 서로 찌르고 버티고 하면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뭐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자한당 쪽 거기에 유착고리 팀 다른 멤버들까지 이제 일치 단결해서 붙은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웬만큼 하고 양보할 만한 건수가 아니거든요. 양쪽 다. 앞에서 봤잖아요. 민주당 쪽은 이 사법적 사이드 이거 전력 보강을 안 하면 다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밀어붙이는 거고 자한당 쪽 여기는 뭐 다시 찾아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합심해서 공격하는 거고 가만히 놔둔 이 선수가 저쪽 대장 될지도 모르게 생겼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든 날려야지.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권력 투쟁인 거예요. 뭐. 야, 그럼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. 물론 검찰 개혁, 사법 개혁 해야 되는 거 맞아요. 저 유착권을 파괴해야 되니까.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? 전에 이수진 프로젝트 선거에서 공약 비전으로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다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각제랑 선거제는 세트로 이제 저번에 한번 봤죠. 검찰 개혁은 공수처가 아니라 대배심제로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공수처는 좀 전에 봤죠. 권력 투쟁에 써먹는 공수표라는 거. 대배심제는 뭐냐? 한번 보시죠. 보통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법정에서 이제 일반인 아줌마 아저씨들 이렇게 쭉 앉아있고 그 변호사들이 이제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호소하고 이런 거 많이 보죠.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배심제는 흔히 이런 걸 생각하죠. 한국에서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약간 도입해서 하는 거 있죠. 그런 거 재판에 일단 들어가서 유죄 무죄 판단하는 거를 소배심이라고 하고 법정 가기 전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하는 걸 대배심이라고 한대요. 만수로도 이게 이런 게 있는지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처음 알았어요. 그만큼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, 일반 국민들한테는. 기본 개념은 이제 판사든 검사든 이제 인간한테 뭘 전적으로 맡기면은 이놈이 고의로든 뭐 실수로든 크게 삽질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는 걸 둬야 된다는 건데 이걸 또 다른 조직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정치 아카데미 오시면 이제 사법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. 아니 뭐 그냥 딱 생각해서는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일일이 배심원을 세운다는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저게 말이 되냐 싶긴 한데요. 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. 미국의 형아들이 하고 있으니까 뭐 늘 하는 말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. 저런 식으로 국민한테 이걸 줘버리면은 아까 걔네들이 해먹은데 큰 차질이 있겠죠. 골키퍼가 없어지는 거니까 불안해서 공격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제 말만 하는 거지.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이제 대배심제는 말도 안 꺼내죠. 요새 공수처 국면에서 정치인이나 메이저 언론들이나 뭐 대배심제를 해야 된다고 기사 나거나 한 거 보신 적 있어요? 난 못 봤어요. 결국 뭐 권력투쟁, 이권투쟁이다.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이제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죠. 200석 정책 아카데미 구독, 좋아요, 공유, 투표 이 정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. 주입식 교육. 2020년이 됐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? 복은 스스로 받으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이수진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. 정책 아카데미 구독, 좋아요, 공유, 투표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